보다, 듣다, 찍다. 명화와 첨단 기술이 만난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170여 점의 주옥 같은 고흐 작품을 대형 디지털 캔버스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속으로 직접 들어와 보세요. (2018년 9월 18일) 오늘은 훗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난 날로 기록이 되겠지요. 한국의 대통령이 평양을 찾은 것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5분. 이제 예정된 시각이 3시 반이니까 25분 뒤면 회담이 시작될 텐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출발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밝힌 대로 이번 방북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와우 팟 매거진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전국 언기레기연합 창시자 충북인 뉴스의 김남균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안 반가워요. 깊은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깊은 무력감이에요? 기쁜 무력감이에요? 아주 깊은. 예, 나락으로 떨어진 느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이 그것과 관련이 있나 보죠? 예, 취재하면서 이렇게 상실감에 빠져본 적이 네. 별로 없는데요. 하면 할수록 네. 취재를 하면 할수록 나는 뭐 했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살았나. 네. 왜 아니, 일을 하나 싶더라고요. 대부분의 소시민이 그런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부동산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집값 오른 장하성 정책실장이 피자 쏘시라. 네. 요즘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화제이지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 김 기자. 네. 우리 지역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도민분은 뭐 있어도 손가락에 꼽거나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안타깝게도 없어요. 그냥 아예 없어. 종부세가 아예 없어. 예. 그런데 이제 종부세 하면 종부세 폭탄이다. 걱정을 참 많이들 하는데요. 네. 중요한 건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잠깐. 종부세 폭탄이라는 발언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발언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네. 10여 년 전에 당시 새누리당이었었나요?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 네. 이게 2005년도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열린우리당 그 노무현 네. 정부 때 2005년도에 이제 그때 제정을 한 거거든요.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낸 프레임 가운데 하나가 종부세 폭탄. 이 네. 말이 그때도 나왔었어요. 그런데요. 네. 당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이름을 모르겠어. 아니, 한나라당까지는 기억나겠는데 하는데 한나라당 이전에 신한국당이었나요? 근데 열린우리당 때 그 당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네. 네. 좀 기억하기 좋게 좀 이름 좀 바꾸지 말지. 네. 자꾸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좀 세탁하는 거죠. 아, 그냥 목욕 재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면 될 건데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세탁이라는 표현보다는 세척을 하느라고 당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이제 종부세라고 하는데 예. 그냥 과세 기준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자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택값이 9억 원이 넘으면 네. 부과가 됩니다. 주택 가격이 9억 원이 넘어야 네네네. 세금을 낼 수 있는 공시지가가. 예. 그래서 종부세. 이제, 예. 보통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한 70% 선에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13억 원을 네. 넘어서야지 종부세 이제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충북 지역에는 없어요. 근데 그 김 기자가 취재한 그 기사 보니까 충북 도내 그 국회의원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던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충청북도에는 우선- 없다면서. 우선 김성태 이제 네. 우리 한국당 원내대표가 네. 부동산 정부 무능을 지적을 하면서 자, 장하성 그 실장한테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김남균 기자가 우리 김성태 대표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노동운동을 했고 네. 저도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노동운동하면 다 그냥 좋아합니까? 아니 동지죠. 네. 혈맹이죠. 앞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는 호영호재하는 관계를 네. 뛰어넘는 혈맹이라고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요. 그 이제 장하성 실장한테 네. 쏘라고 그랬어요. 왜 쏘라고 그랬냐면 장하성 실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저 잠실 송파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8월 2일 이제 정부가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뒤에 딱 한 달 반 동안 4억 5천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집값 올랐으니까 피자 한 판 쏘셔라 이렇게 한 거죠. 네. 날리긴 잘 날렸는데 알고 보니까 피자 쏠 사람들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총구는 바깥으로 쐈는데 그 총탄에 맞은 건 알고 보니까 한국당 의원들이에요. 한국당 의원들의 이제 한 30% 정도가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8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한번 저희들을 살펴봤죠. 우리 지역 네네. 충청북도.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데이터에 강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충북이 뉴스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저희 뭐 데이터에 기반해서 봤더니만 그러니까 지금 피자 그냥 한 2만 원 정도 하나요? 10,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할 텐데 동네 피자는 한 7, 8천 원에서 고급 피자는 뭐 4만 원대까지 가죠. 네. 보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아파트값 2년 정도 오른 거 합해 보면 네. 청주 시민 85만 명한테 10,000원짜리 피자 한 판 쏠 수 있겠더라고요. 다 싸도 돼. 이게 지금 이 피자 회사 이거 지금 대박 나게 생겼어요. 우리 충북 지역에는 현재 금배지 달고 있는 분들이 8분이죠. 네네. 네. 우선은 저쪽 제천 단양의 이우삼 의원, 네. 충주의 이종배 의원, 그다음에 중부 3군의 경대수 의원, 네. 그다음에 청주에 이제 4명의 국회의원이 있죠. 네. 정우택, 변재일, 오재세, 네. 도종환 네. 이렇게 4명의 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 3군이죠. 네. 남부 3군에 네. 괴산이 이제 편입이 돼서 네. 됐는데 거기에 이제 박덕흠 의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봤더니만 이분들 중에서 4명이 서울 강남 3구, 그러니까 서초. 이거 알려주면 재미없다. 강남 3구 어딘지 아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강남 3구 서초까지만 얘기했지. 네. 서초, 네. 송파, 강남 이렇게 이제 강남 3구라고 하는데 4명의 이제 국회의원이 이곳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우선 그 4명이 국회의원이 누구냐? 네. 그러니까 이종배 의원, 박덕흠 의원, 정우택 의원, 그리고 또 경대수 의원 네. 이렇게 4분이 이제 강남 3구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재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평형수로 얘기를 하면 한 40평형이 넘는 누가? 변재일 의원이 네.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5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오재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아니고 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서울에 이제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도종환 의원은 서울에 이제 아파트가 없습니다. 네. 요 우리 스튜디오와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우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는 늦각이잖아요. 네, 아직. 아파트는 없다면서요? 요번에 이제 보궐선거로 돼가지고 등록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보유 여부를 저희들이 이제 파악은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8명의 의원 중에서 5분이 총 5분이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공직자 재산 공개 국회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경대수 의원은 압구정동 그 예전의 현대아파트 네네. 모 백화점에서 바로 보이는 네. 그리고 이종배 의원은 개포동 주공아파트 네. 정우택 의원은 서초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아크로비스타? 네. 박덕흠 의원은 어때요? 이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요? 지금 이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네. 국내에서 최고가로 올해
거래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아파트인데요. 추정이 되는. 네, 그냥 인터넷 저희 부동산 사이트를 조사해 봤더니 네. 올해 이제 90억 원에 매매가 된 아파트가 있는데 90억? 예. 9억이 아니고? 네. 헛살았어요, 우리 김원두 아나운서.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무슨 9억 아파트 이야기를 해요, 서울에서. 그런 거 찾기도 힘들어요. 네. 그 찾으면 바로 사세요. 그럼 대박 나는 거야. 살 능력이 돼야 사지. 계속 얘기해 보세요. 예, 그 아이파크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 삼성 웨스트윙 아파트인데요. 보니까 요 단지 이름이 재밌어요. 남쪽이면 사우스윙, 그다음에 이스트윙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웨스트윙 발음도 힘드네. 하여튼 웨스트윙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그 한 달 만에 4억 5천이 올랐다는 그 신기방통한 그 아파트. 예, 거기를 갖다가 이제 부인과 그 차남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무튼 이 충청북도 내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충청북도 내에 금패치 8분 가운데 4분이 강남 3구. 서울에서도 노른자 중에 노른자라고 하는 알짜배기 중에 알짜. 강남 3구 안에 아파트를 한 채 이상은 가지고 있다.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최근 2년 동안 5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뛰었더라고요. 플러스 알파일지도 몰라요. 최근 20년이 아니고 2년 동안. 네. 2년 동안 2억에서 아니 5억에서 20억 원. 5억 원이면 피자 한 판 그 10,000원짜리 하는 거 5만 판이에요. 5만 판. 20억 원이면 20만 판. 보통 노동자들의 급여로 생각을 한다면 뭐 연봉 한 3천에서 5천 정도까지 잡고 그죠? 네. 그걸 몇 년 동안 죽으라고 한 푼도 안 쓰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만히 그냥 놔둔 그 아파트 띵 가격 그래도 못 따라잡는구나. 그거 계산해봤자 의미 없어요. 상실감만 더 커진다니까. 그래서 쉽게 아까 얘기해서 뭐 평생 일해서 다 쓰지 않고 그대로 저축을 한다고 해도 이 오른 실거래가 오른 금액이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지금 대번 우리 박완희 의원 고개 숙인 거 보세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저분도 혹시? 네. 아니 그런데 우리 박완희 의원님 지금 시의원 되셨으니까 그 받는 거를 갖다가 급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의정 활동비? 그거 다 평생 모아봤자 안 돼요. 그러려면 몇 선을 해야 되는 거야? 거의 뭐 한 15선 정도, 한 10선을 해야지 그거 다 모아도 그 지금 이 차에 그거 자체가 안 될 거예요. 박완희 의원도 3구 안에 3구 안에 들어가죠? 우리 청주 3구. 네네. 4구인데. 잠시 뒤에 박완희 의원은 잠시 뒤에 우리가 요리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끼리 진도 나갑시다. 지금 우리 20대인 우리 이제 언기레기 진짜 중에 진짜 우리 박 기자 벌써 지금 뭐 20대예요? 예. 정말? 네. 28. 이야. 제 선배님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상당히 노안이시네. 근데요. 그런데요. 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정보공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이제 우선은 그 정확한 주소지 몇 단지에 몇 층에 살고 있는지는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다만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그 다음에 전용 면적 이게 공개가 됐어요. 자 그래서 같은 전용 면적을 실거래가 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개된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추적을 해봤던 거죠. 추적을 했더니만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냐? 이제 경대수 의원이 보유한 그 아파트는 이제 구현대 아파트죠. 강남에 117.91 제곱미터 전용 면적입니다. 근데 공개 시스템에 최근에 등록된 거래가액을 살펴보니까 올해 1월에 35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같은 면적이. 네네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전용 면적이 있는 거는 그 이제 한 그 5차 아파트 이쪽에만 있는데 네. 1층부터 5층까지 다 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개발 가치가 많이 있겠죠. 네. 재개발이 되면. 자, 그러고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층에 따라서 가격 그 거래 실거래가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걸 보면 대부분 비슷할 거로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올 1월에 35억 원인데 네. 작년 1월에 네. 20억 원과 20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20억 원대 이제 초반에서. 요게 2016년. 예, 예. 예. 그러니까 2년 만에 15억이 뛴 거죠. 실거래가가. 계속 이거 들어야 돼요? 그만하죠, 뭐. 이거 계속 해봤자 너무 좀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로 실제로 네. 부동산 가격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었더라고요. 여기에서 뭐 짚고 넘어갈 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격이 1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이렇게 폭등했다는 건 이건 좀 사실은 어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잡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네. 예, 싸잡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저녁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자유한국당으로 공을 돌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 과거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정도는 걸린다. 이런 논리를 앞세우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제공했기 때문에 물론 이 현 정부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 사인이 좀 맞지 않았거나 이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서 기대감만 높였다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네. 근데 뭐 왜요? 저는 뭐 여기서 네. 그 굳이 이제 누가 집권했었냐, 누구의 잘못으로부터 기인했냐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고 세상이 이렇게 1년 사이에 2년 사이에 단기간에 이렇게 아파트까지 급증했다는 거는 그 뭐 사실은 그 누구의 잘못이냐 이기 이전에 우리 지역에 사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이거 상실감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잠깐. 근데 한 가지 뭔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충북 도내 국회의원 예. 8분 가운데 4분이 서울 강남 3구 안에 아파트를 한 채 이상씩 보유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정리가 됐어요. 그럼 그 해당되는 4분 있잖아요. 네. 서울의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그 4분. 네. 이 4분이 우리 지역구 네. 우리 지역구에서는 그럼 아파트는 없나요? 자, 우선은 네. 거의 앞서서 짧게 얘기를 하면 이종배 의원이 소유한 아파트는 네. 그 2년 전에 네. 9억 원대에서 거래되다가 네. 올해 들어와서 15억 원대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변재일 의원이 소유한 여의도, 네. 강남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그 2014년에는 9억 8천만 원, 2016년 2월에는 12억 원, 네. 그다음에 2017년 2월에는 13억 4,400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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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만 올해 들어서 실거래가가 19억 원에 네, 8월 네, 달에까지 거래가 됐어요. 네. 2년 사이에 한 10억 원 정도 오른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우택 의원이 소유한 그 서초의 그 아크로비스타 네.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정 의원이 소유한 동일한 면적의 이 거래 내역을 저희들이 찾아 확인을 못했어요. 네.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된 그러니까 등록된 정보가 없어서 네. 근데 다만 이 아파트 가격도 일정하게 상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박덕흠 의원 부인이 네. 소유한 네. 그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그 문제의 그 피자 아파트 네. 이게 한 달 사이에 4억 5천만 원 올랐던 그 아파트거든요. 네. 뭐건 뭐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그렇고 네. 그 다음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네. 그 웨스틴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박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동일한 게 이제 거래 실적이 없어서 네. 다만 추정을 해보는데 네. 하여튼 국내에서 네. 9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이 아파트 단지였다. 네. 안에 있는 아파트니까 그 정도로 짐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으로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아요. 네네. 아니 뭐 정상적으로 뭐 원래 가진 게 많아서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유산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걸 잘 재테크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네. 그런데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부동산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그 혹시 치매세요? 왜요? 방금 전에 저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그 답변을 안 했는데 아니, 건너뛰는 거야. 그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야, 우선 그래서 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역구 의원들이 너무 선거에 중구난방으로 가. 네. 이제 출마할 때 유권자들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 조아리고 폴더 인사 기본적으로 장착해서 지역에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들 의원들 중에서 다수는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전세살이에요. 전세. 네네. 그것도 아주 적은 평형수에 네. 서울에서는 다 뭐 한 40평형대 이상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네. 지역에서는 뭐 20평형대 이렇게 해서 전세를 살고 있더라고요. 왜 그 자가 형태 쓰는 란이 있잖아요. 네네. 뭐 신상명세나 이런 데 보면 예. 주거 형태 하면 그럼 다 전세라고 체크를 하겠네? 야. 모르죠. 자, 그 이외에도 그 이런 8명의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 네. 5명이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러면 시군 뭐 도지사나 시장은 어떠냐? 거기도 이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시종 지사도 네. 서울 그 강남 3구에 이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요. 김양희 전 충북도의장도 예. 강남 3구에 부부 명의로 아파트 2채 알짜 배기 중에 알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하고 있고요. 이승훈 전 청주시장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임기 끝나고 낙선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제 더 이상 정치를 은퇴하면 네. 다시 또 원래 있던 서울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뼈를 묻겠다라는 네. 거는 사실은 입에 발린 아니요.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렇게 잘 사시다가 뼈만 지역에 나중에 묻어들을 수 있. 그뭐 말된다 그거. 아니 뭐 아직 그거는 상황 종료된 게 아니니까 인생 쫑칠 때 네. 그때 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네. 일단은 뭐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않냐. 당연히 맞죠.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보면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넘버 베스트 꼽히는 의원 있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하시려고 또? 우리 또 이제 네. 행사장에서 노래 잘하시는 국회의원님, 우리 박덕흠 의원님입니다. 예. 박덕흠 의원님이 네. 페이스북에 올릴 때 본인을 갖다가 이제 박덕흠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덕흠 이렇게 해요. 네. 친근감 있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호칭을 쓰니까 네. 저도 친근감 있게 네. 또 뭐 혈맹 김성태 의원처럼 네. 친근감 있게 덕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원이 어느 정도의 그 저기를 소유하고 있냐. 네. 이분의 재산이 이제 그 올 2018년도 공직자 재산 공개에 신고한 게 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 한 300억 원이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냐? 3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규제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2013년도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어요. KBS 추적 60분에서 국회의원의 땅엔 특별함이 있다라고 해서 박덕흠 의원 부동산을 아주 특별히 집중해서 네. 특별하게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 당시에 뭐 이분이 이제 구입했었던 34억 원에 이제 구입한 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한 10년 만인가요? 정확히 시기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170억 원대로 뛰었어요. 수익률 400%, 시세 차익 140억 원.
어마어마한 하여튼 투자의 규제인데 이분이 어쨌든 땅만 사고 가지고 있는 땅은 네. 뭐 엄청납니다. 하여튼 펄쩍펄쩍 뛰어요. 개구리보다 훨씬 더. 근데 아까 이제 이 얘기 그만하죠. 해놓고 지금 한 10분 정도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제가 뭐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김남균 기자가 배도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솔직히 엄청 부러운가 봐. 계속 얘기를 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박덕흠 의원이 네.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되게 세게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예.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자, 제 안경을 벗어야 돼요. 제 노안이 와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네. 자 지난 7일에 김성태 우리 혈맹 김성태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 자리에 이제 우리 부동산 우리 갑부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간사거든요. 네. 참석을 했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자 서울도가 우선 오늘 갑자기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지칠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값에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은 괴로워하고 있고 또 반대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미분양이 신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제 압권은 여기서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다. 네.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부동산 양극화를 언급을 했어요.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네. 본인이 네. 본인만 재미 봤잖아. 그리고 부동산 양극화의 정점에 누가 있는 겁니까? 아니 공과 사를 구분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관련 재산은 한 뭐 500억 정도가 돼요. 그렇지만 국민의 종으로서 아니 그러면 부동산 양극화를 얘기하면 안 되지. 주인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이건 뭐 허탈감을 넘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날 것 같으니까 정말 갈갈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알짜배기 땅 다 대부분 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자기 땅값이 이만큼 올랐는데 네. 옆에서 저희들 보고 네. 괴로워하고 있고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네.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책이 잘못됐다. 허탈하고 분노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이제 박덕흠 의원님 보면서 상실감이 더 크거든요. 이거 어떡하라고. 왜 저한테 따지고 그래요? 그래서 참나.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인 의원은 어떠시냐? 네. 이분도 이제 많이 혜택을 받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과거에 2006년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땅값이 부동산 값이 오른 게 그 주택의 소유자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냐. 사회적 현상의 결과인데 왜 주택 소유자한테 다 무조건 책임을 지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그 종부세 부과 기준을 갖다가 높여야 된다. 즉 그때 당시 6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리자. 네. 즉 그 말은 뭐냐면 부과 기준을 높이면 그 부과 대상자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당시에 변 의원이 그 논란의 중심에 또 그때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종부세 시행한 지 딱 1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자, 그런데 시행 1년 만에 한날 그때 당시 정당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한국당의 전신이 되는 그 정당에서 그 종부세 폭탄 이 용어 만들면서 흔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린 우리 당 그 제4 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같이 흔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죠. 자, 조금 전에 그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상이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사실 부동산이 꽤 많아. 근데 내가 속해 있는 당이 여당이에요. 집권당이야. 집권당에서
이러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계산기를 때려보니까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로 당장 내가 큰 피해를 보게 생겼어. 이럴 때는 같은 당일지라도 나를 세운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평균을 내면 20% 이상이 강남 3구에 그다음에 한 40%가량이 그 서울의 아파트나 토지나 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 숫자가 그 정도 비율은 안 되거든요. 자, 그분들은 서울 집값 떨어지는 거 자기 재산 줄어드는 거거든요. 뭔가 저는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 자신의 어떤 이익이 유리하게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은 안 그런데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남균 기자의 기사를 보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자, 이 방송 듣거나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과연 충청북도 내의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만 유난히 서울을 사랑하시는 걸까? 저기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 대전광역시, 그리고 뭐 인천광역시라든지 대구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이쪽에 있었던 지자체장 출신이나 현직에 계시는 분이나 현직 전직 국회의원들이 이거 전체 전수조사를 해보면 아마 깜짝 놀랄걸. 자,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을 사랑합니다. 서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울에 땅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전 국토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대부분 서울만 사랑하는데 우리 이제 박덕흠 의원은 5개 광역시도 저 멀리 제주까지 사랑을 하셔가지고 제주도에도 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정말? 예.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서울만 사랑하지만 우리 박덕흠 의원님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사랑한다. 수치가 증명하고 수치가 입증하는 거죠. 이쯤 박수 한번 쳐드려야죠. 난 동의할 수 없네. 예. 아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계속 남는 것인데 근데 자신의 그 재산 현황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건 이제 조금 갸우뚱해 볼 부분인 것이죠. 네. 제가 지난주 여는 말을 이번 주에 했으면 더 어울릴 뻔했네. 지난주에 그 명심보감 성심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야천간이라도 야와 팔척하고 양전만승이라도 일식이승하느니라. 아무리 큰 집이 1000칸이나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누워 자는데 야와 팔척, 밤에 누워 자는 데는 팔척이면 족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이 스튜디오에서 일가족이 예전에는 일가족이 뭐예요? 뭐 3대가 뒤엉켜서 자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도 있는데 어쨌든 좋게 표현하면 땅사랑, 좀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땅에 대한 집착 아니면 투자일지 투기일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말을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은 좀 배워야 되는데요. 국민들이 배워야 돼요? 네네. 그래서 또 우리 국회의원 분들은 우리 국민들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국회의원의 땅을 보는 안목에는 특별함이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자,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과 일반 기초의원 있잖아요. 계급적 차이가 있어요. 뭐냐? 서울의 아파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고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지방의원 여기 선에서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우리 이제 충북도의원 그러니까
이번 7대 말고 민선 6대의 충북 도의원 그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네. 재산 공개된 걸 보니까 김양희 의장만 네.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도의원분들은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김양희 의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아파트를 2채나 가지고 있으니까 점프를 했잖아요. 이제 청주시장을 노리다가 지금은 또 이제 지역구 보니까 공단 오거리에다가 사무소까지 내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예. 그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없으면 국회의원 꿈꾸지 마라. 박한희 의원 포기하세요. 짧게 한마디만 한다더니 오늘 아무리 봐도 평상시의 김남균 기자가 아닌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조금 뺀질뺀질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뭐 비분간계를 하네. 맞아. 서울에 투자 안 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네. 배가 아파서. 아 참나. 너무 배가 아파서. 그 진짜 이럴 때 쓰는 말이네. 그냥 박탈감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네. 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 저희들 아파트 값 있잖아요. 네. 이렇게 꼼꼼하게 저희 추적을 해서 네. 이렇게 보도하는 거. 아니 그 공개했다면서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것도 있고. 네. 아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꼼꼼히 찾아낸 거죠.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자, 꼼꼼한 데이터 저널리즘에 강한 충북인 뉴스입니다. 충북인 뉴스가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됐네 이 사람아. 여태까지 청주에서 보지 못했던 명화와 디지털 첨단 기술의 첫 만남 네. 반고 미디어 아트전을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야심차게 하고 이 있습니다. 포스터를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예요? 네, 붙였어요. 아, 정말로? 두 종류네? 예, 하여튼 여태까지 청주에서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전시회입니다. 와 보시면 놀랄 거예요. 하나는 고우 자신의 자화상이고, 요거 뭔지 아세요? 묻지 마세요. 장소는 대농지구에 네. 있는 청주시 복합문화관에서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달 동안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 그 꽃 피어 있는 그림을 보고 벚꽃이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꽃 피는 아몬드 나무인가? 아,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고우의 작품 가운데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 특히 큰 그 화폭으로 보면 감동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술과 인문학적 지식이 높은 기론득 아니 저는 아나운서와 그렇지는 않아요. 데이터 저널리즘에 강한 충북인 뉴스가 만들어낸 저희 와우팝 매거진 다음 순서 박명훈 기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충북인 뉴스가 깔때기를 댔으니까 여기서 잠깐 하나 깔때기 더 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와우판 매거진에 협찬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엄선을 해서 오늘 1탄으로 그래핀 파워 엔진 오일 첨가제 그래핀이 이름인가 봐. 네. 나중에 자막 처리 좀 해주시고요. 근데 매연을 줄여주고 뭐 출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연비 개선 효과가 있대요. 네. 이거 일단 샘플로 뭐 한두 개를 받은 것 같으니까 그 박명원 기자하고 그 김남균 기자 이거 운전자가 먹는 거예요? 아니면 차가 먹는 거예요? 차에 차. 먹을 아, 난 전 위험하다고 또 써져 있어요. 어떤 건 그 주유구에 놓는 게 있고 어떤 건 엔진 오일 놓는 데 놓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사용 설명서 보니까 이거는 엔진 오일 놓는 데 넣더라고요. 아, 입에 넣지 말고. 저는 운전자가 먹고 하면 연비가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아, 이 망할 놈 아재 개그 이거. 좌우지간 제 차는 클래식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건 좀 안 해주는 게 좋으니까 두 기자가 한번 해보고 네. 퍼져라 차. 퍼져가지고 우리 협찬에서 잘릴 수가 있어. 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평소처럼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뿐인데 그 과속 감시 카메라에 찍혔다. 뭐 그런 다음에 효과가 있는 거고. 네. 그럼 그 뭐죠? 범칙금 통지서 들고 오세요. 그럼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박명훈 기자로 넘어가겠습니다.